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간 것 같아요. 메가더 원수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워딩이 생각나는데요. 자, 이 모스탄을 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반응을 보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쪽 진영에서는 가급적 모스탄을 숨기려고 했죠.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전부 이 모스탄을 잘 알고 있거든요. 모스탄 해가지고 제가 이 검색을 해봅니다. 이제 구글인데요. 모스탄 뭐 이런 식으로 나무 위키에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고요. 이분의 기본 입장이라든가 그 평소 이제 의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소위 이제 애국 우파, 자유 우파라고도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이쪽 진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중관, 대북관,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 탄핵, 계엄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부정선거를 또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 안에 이런 인물이 우리 한국계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정말 축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이 지금 주한 미 대사로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사실상 뭐 언론인에 의하면은 내정되었다, 확정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두고 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수도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요한 후보 중에 한 명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좌파 언론들도요, 5명을 거론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모스탄인데 1번이에요.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들도 지금 난리 났죠. 패닉한 상황이죠. 막아야 된다. 무슨 일이도 있어도 막아야 된다. 지금 아그레망을 접수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재명을 향한 직격탄이 많았잖아요. 일단 부정선거도 그렇지만 그게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이재명의 그 안동댐 소년원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그 안동댐에서 시신을 이제 이렇게 인양한 그런 이야기들, 이거 너무도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소년원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도 더 엄청난 이야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냥 단순히 누구에게 들었다, 뭐 카드라식이 아니고, CIA 같은 이런 유력한 정보기관으로부터 그런 것을 접수했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떠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평소 개딸이나 민주당 이들의 행태를 보면요,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냥 바로 뭐 체포하거나 뭐 수사 들어가서 그냥 소환했어야 이게 정상인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트럭도 건들지 못하고 속옷 하나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뽑지도 못했어. 보란 듯이 돌아갔습니다. 뭐 완전히 그냥 며칠 동안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자, 여기 보면요, 파르르 급소 찔린 것처럼 모스탄 못 만나자 경로, 이게 이제 MBC 유튜버입니다. 우리 이제 제도권 언론들도요, 유튜브를 다 하잖아요. 그 유튜브 할 때는 굉장히 과장된 썸네일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이제 원래 그 방송하거나 신문에서는 그렇게 과장 안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과장해야 이게 통한다라는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있는지, 소위 이제 제도권 언론들도 이 유튜브 할 때는 엄청나게 과장합니다. 뭐 난리 났다, 죽었다, 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과장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뉴스, 모스탄 푸대접 한미 파탄 국힘 대변인 주장. MBC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모스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깔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덕에 모스탄 대사가 많이 알려졌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프레시안, 여기도 좌익 아닙니까? 극우 업무론자 모스탄이 주한 미 대사로 온다? 트럼프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던데요. 이들이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아닌가? 근데 트럼프에게 과연 그런 힘이 있는가라고 의심하면서 이제 그걸 두려워하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저들은 믿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 비중 있게 안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그게 사실로 밝혀질 때 세상이 뭐 발칵 난리 나겠죠. 경천 동지 바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은근히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극우 음모론자라고 합니다만 이분이 극우일 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선한 분으로 정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굳이 뭐 우파도 좌파도 나눌 필요 없습니다. 공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보면 딱 좋겠죠. 자, 모스탄의 언행, 표현의 자유인가, 제국의 개입인가, 한길에 온, 이 봐라, 전부 대부분요 좌파들이 이 모스탄을 많이 거론했어요. 최근에 와서. 여기 구글 유튜브도 그렇고 여기 구글 뉴스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걸 여기에 노출시키거든요. 1페이지 1에다가 1페이지에다가 이런 것이 저절로 이렇게 뜬다라는 것은 저들도 좌파들도 모스탄을 많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뭐 쭉쭉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윤 전 대통령 모스탄에 보낸 편지 이야기는 뭐 다 아시죠? 저도 여러 번 방송에 했고요. KBS 뉴스입니다. 윤석방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 자유일보. 자, 우파와 좌파의 이 태도, 보도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자, 일단 모스탄 전 대사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뉴스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군 가장 거대한 빅뉴스, 어떤 빅이슈였었죠. 여기 보면요, 뭐 이재명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뭐 그 밖에 많은 충격적 어떤 비밀 폭로가 많이 이제 공개됐습니다.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너무 충격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갖고 올 파장, 향후 어떤 여론에 그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죠. 자, 이런 게 지금 쫙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도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분이죠. 그리고 저 나경원 의원 등과 함께 이미 그 예전에 만난 적도 있고요. 나경원 의원,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이게 이제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 동맹의 길, 이거는요 윤 대통령이 탄핵 확정되기 전이죠. 자, 이런 모임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윤상현 의원도 보이고 그렇죠.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어떤 그룹 중에 이렇게 행동화할 수 있는 친윤은 이 당시에는요 나경원, 여기 윤상현, 요 두 사람이 중심적이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후에 김기현 의원 등도 나타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윤상현 의원은 조금 어려운 처지. 지금 저들이 지금 윤상현 의원을 겨냥하고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지금 포기했다 그러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시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객관적 사실들,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기 조갑재 이 사람 그리고 정규재 이런 사람들 최근에 이제 이 방송했던 내용들 매일 몇 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이 조갑재 쪽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를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이란 무게에 눌리지 않는 사람과의 편한 대화. 와, 좀 충격적이다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충격도 먹지 않죠.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정규재, 조갑재, 정규재 두 사람 다 자기를 대우해주면은, 자신의, 뭐랄까, 생각까지도, 이념까지도 팔아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파에서는 이 사람들을 대우해준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정규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때, 그때 이제 이 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떨어졌죠. 떨어졌다든가 뭐 하여튼 거기서 안 됐습니다.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그때부터 많이 어긋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본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갑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우파 보수 이쪽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글도 엄청나게 쓰고요. 책도 많이 펴내고 뭐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우파 정당으로부터 우파 세력으로부터 제대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거를 이 두 사람을 이런 식으로 특대우해 주는 거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도 이게 값싼 그런 어떤 행동들이죠. 무게감이 없는 거지. 정말 선비는 겹불을 안 쬐는다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요. 진정한 논객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 무인기 사건을 외환죄로 엮는 것은 무리란 내 말에 동의하더라. 와, 충격적입니다. 이게 안보에 있어서 전문가로 행사하던 조갑재가 맞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2시간 오찬 대화.
윤석열과 이런 따뜻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갖고 방송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물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부터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도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한동안 계속 지지자로서 많은 영상을 올린 건 제가 아는데, 그래 어느 시점부터 이게 핀트가 어긋나더니 제 생각에는요. 청와대 옮기는 것부터 그때부터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는 딱 꼬였지. 그러면서 이준석을 이제 내쫓는 과정에서 완전히 반윤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또 더욱 이제 그게 이제 쉐기를 박은 사건이 의대 정원,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쪼개졌죠. 그리고 부정선거는 기본이고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의심한다라는 걸 알고부터는 진짜 난리 발광을 하는 거죠. 이 정 기자하고 둘이 똑같습니다. 둘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준석이죠. 이준석. 그거 참 웃기지만 어쨌거나 그게 현실입니다. 자, 명분은 한동훈 쪽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핍박한 점 사과하고 한동훈이 뭐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갑제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 정말 저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분들이 과연 진정한 보수의 원로들이다, 유명 농객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보수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 처신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조지훈 시인의 그 어떤 지조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값싼 행동으로 어떻게 한때 우파의 큰 어떤 농객으로 대접을 받았는지 이해에 불과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조갑제의 그 스탠스, 그 어떤 논리하고 여기 조선일보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한동훈 회동, 시동 걸린 반윤연대. 저는 그동안 조갑제를 쭉 살펴보면서요, 방송은 거의 안 듣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적었던 그런 예전에 많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의 조갑제의 그 스탠스는요, 거의 조선일보 스탠스와 거의 닮아 있어요. 조갑제의 스탠스는 조선일보와 거의 닮아 있다. 어쩌면요, 조갑제가 조선일보에 맞추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조갑제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조갑제가 조선일보에 맞추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조갑제가 지금 인정하는 사람은 현재 당에서는 한동훈이죠. 왜냐? 한동훈이 반윤의 지금 대표주자처럼 되어 있거든. 안철수도 한때 조선일보가 좋은 어떤 그런 호감을 가진 적이 있지만 요즘은 무게감이 좀 떨어졌는지 어쨌거나 안철수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낮췄죠. 자, 어쨌거나 한동훈을 현재 당대표 후보로 미는 것 같습니다. 조갑제는. 자, 이건 또 뭡니까? 보수의 구명정, 말과 글이 되는 두 사람. 철저하게 지금 보수의 이제 주류하고 이 대척점에서는 그런 입장에 조갑제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한국 보수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뭐 배신자다. 뭐 그것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이 과연 보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됩니까? 요즘은 한동훈보다도 이준석이가 좀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어쨌거나 이재명을 뭐 시원하게 깠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준석이가 그래도 좀 낫다. 난영난제다. 50보 100보지만 좀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조갑제가 얼마나 좀 딱합니까? 이 두 사람한테 보수의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앞에 가면은 꼬랑지 내리고 지금 흐물흐물해지는 저런 것이 과연 농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걸 보시면은 조갑제 모수탄 직격, 강력 처벌, 추방하라. 자, 이게 먹혔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들은요, 모수탄 대사에 정말 머리카락 하나 뽑지 못했다. 손가락 하나 만지지도 못하고 뭐 멍하니 멍하니 보고 보란 듯이 이제 돌아가게 만들었죠. 모수탄 대사는 여기 와서 자기 할 일 다 했고요. 그야말로 그들의 심장부를 뒤흔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조갑제도 사실 총기가 지금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사안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뭐랄까 균형감 있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어떤 자기 고집 아집이 지금 생긴 거야. 그리고 앙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에 대한 앙심이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 사람은 제가 최근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이 과정을 쭉 보면요, 처음에는 다 지지해요. 근데 중간에 다 핀트가 빗나가더라고. 달리 말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를 대우하지 않았다. 뭐 이게 큰 것 같고, 그리고 논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릇이 작습니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작고,
그리고 이쪽에 우파들이 특히 이제 자유우파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음모론으로 보고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경기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지금은 보수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가끔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관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자세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그밖에 국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쪽 좌파들이 오케이 땡큐 하는 고맙습니다 조갑재 씨 이렇게 된다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수다 우파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그 어떤 덕이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덕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야말로 고춧가루만 뿌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윤석열 트럼프 음모론 동맹.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생 이야기로는요. 부정선거도 음모론이다. 음모론을 질색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다 그래요. 음모론 싫어하지만 유난히 그 음모론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중동 같은 이런 유력 언론들이 그렇게 하니까 전부 또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 누구도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뭐랄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팍 이렇게 프레스를 가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근데 미국은요 놀랍게도 트럼프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주장했는데도 공화당 의원들 중에 이걸 갖고 태클 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자기는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미국 안에 공화당 안에도.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은 10% 20%밖에 안 되는데 근데 부정선거 아니다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트럼프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뭐 태클을 걸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갑재 같이 이렇게 행동 안 한다니까. 뭐 이준석이나 한동훈처럼 부정선거 절대 없다라고 떠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왜 부정선거 아닌지 증명이나 입증한 적도 없잖아. 그냥 아니다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미국 공화당 의원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부정선거가 아닌 것 같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거야.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공화당은 트럼프를 절대로 비난 안 합니다. 부정선거 그런 걸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선거 카르텔을 갖고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처지가 달랐죠. 만일에 미국 공화당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뭐 부정선거 때문에 거리를 두지 않고 어느 정도 협조하는 척 해버리면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이 조정동 같은 데서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은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된다. 이 정도 말해주면 제일 좋거든.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 아닌 이유를 설명한 적도 없어요. 제대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한 적도 없다니까. 봐라. 부정선거가 아니잖아. 이런 어떤 증거를 내본 적도 없어요. 미국 음모론자에게 보낸 윤석열의 굴욕적 편지. 무조건 음모론자래. 음모론자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예전에 보니까 설명한 방송이 있더라고. 해명한 방송이. 제가 봤는데 이게 해명이 안 돼. 어거지 해명이에요. 어거지 해명.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북한군 5.18 개입설도 지만원이 주장한 게 아니다. 탈북자들이 주장한 것이다. 그러니 지만원 깜빵 보내봤자 아무 소용없다. 진실은 살아있는 거죠. 안동댐 시신도 15년 만에 발견되었다. 시신 다리에 돌멩이 매달아 익사시켜도 결국 나중에 발견되었으니 돌멩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언젠가는 비밀은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신에서입니다. 이번에 모스탄 대사가 왔을 때 이게 알려졌잖아요.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야 충격적이다. 모스탄 대사가 무슨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무슨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모스탄 뒤에는 CIA 같은 이런 거대 정보기관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뒤에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제가 썸네일에 조갑재는 졌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엄청난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 현실은 항상 이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어떤 변곡점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말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 보면요. 정말 이제는 뭐 놀랍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추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추해질 수 있느냐.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